보시면 수학적 귀납법. 이쪽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시가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난이도에 따른 표시인데 법을 이용한 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 찾기가 있습니다. 관계식 찾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거고요. 얘는 수능 내신 가릴 것 없이 나오는데 이번에 고3 6월 모의고사 22번에서도 요게 나왔습니다. 재작년 22번에서도 요게 나왔고요. 작년 22번은 지수로고 함수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에서는 뭐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도 나오고 뭐 객관식 킬러로도 나오고 준 킬러 정도의 난이도로도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이고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출제율 자체가 수능에는 잘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잘 안 나오지만 약간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빈칸 채우기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 수능에.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고. 그럼 빈칸 채우기 문제를 낸다면 수열 파트에서 낸다면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문제도 다시 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교육과정에서 더 이상 안 내겠다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사실은 흔치 않아요. 대놓고 안 내겠다라고 한 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낙인 찍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킬러니까 너는 나올 수 없어. 약간 이렇게 너 킬러야. 절대 출제하지 마. 그렇게 낙인을 찍은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걔네는 안 나오는 게 확실시 되지만 얘는 그냥 뭐 많이 냈더니 좀 식상한가? 좀 딴 거 좀 낼까? 이런 느낌으로 요새는 안 내고 있는데 또 갑자기 오랜만에 빈칸 맛 좀 볼까? 약간 그래서 갑자기 또 빈칸을 내고 있는 뭐 기니디 합답형도 비슷하지만 근데 그래서 또 나올 수는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 자체는. 자, 관계식 찾기는 아무래도 내신 느낌입니다. 왜냐면 얘는 관계식 자체를 마지막에 구하게끔 해요. 예컨대 뭐 마지막에 결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an 더하기 1은 뭐 2an 플러스 5. 뭐 결론이 뭐 이게 답이야, 예컨대. 그럼 이거를 굳이 뭐 객관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 출제하지 않고 이 관계식을 추론하는 방식, 어떤 서술형 문항에 굉장히 적합한. 그래서 우리 학교에 서술형이 있으면 관계식 찾기 문항 서술형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아요. 중동고 마지막 문제로 서술형으로 관계식 찾기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수업 교재 마지막 문제가 중동고 기출 서술형 문항이에요.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난이도가 조금 있어. 그러니까 이게 관계식을 찾는 유형이 다양하게 있거든. 제일 쉬운 게 소금물. 이건 좀 쉬워. 소금물이랑 무슨 뭐 약간 뭘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있어. 뭐 이런 거 있거든. 너네 그런 거 알고 있니? 그 의 좋은 형제 전래동화 알고 있니? 그 뭔지 알지? 그 왜 자고서 밤에 몰래 막 형네 집에 막 수박 갖다 주고 막 아우는 몰래 또 와가지고 막 뭐 밀포대 갖다 놓고 자고 일어나봤더니 막 우리 집 앞에 막 수박 쌓여 있고 약간 뭔지 알지? 서로 약간 그냥 서로 주지 말지. 그럴 거면 그래서 서로 에너지 낭비하는 그런 전래동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거야. 서로가 수박을 뭐 예를 들면 강수는 자기 수박의 3분의 1을 뭐 강철이한테 주고 강철이는 그걸 받아서 또 2분의 1을 다시 또 주고 이거를 뭐 여러 번씩 했을 때 n 플러스 1번째 날에는 A 그 관계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도 있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게 소금물 문제하고 되게 비슷해요. 왜? 기본적으로 소금물 문제도 맨날 뭐야? 하나의 소금물 안에서 여기서 뭔가 물을 제거하고 그다음 물을 뭐 붓든지 아니면 이 소금물 비커 두 개에서 여기서 여기로 붓고 다시 여기서 여기로 붓고 또 붓고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뭔가를 두 개,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관계식을 찾는 유형이 있고 뭐가 있냐면 어떤 문자열이라든지 숫자열 이제 구하는 게.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게 딱딱 있어가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왜냐면 뭐 되게 다양해. 뭐 n명의 학생이 서로 악수를 나눈 횟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6명이 너네가 있어. 너네끼리 악수를 다 하는 경우의 수는 A 6인 거야. 그럼 내가 신입생으로 왔어. 그럼 내가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악수의 개수는 몇 개가 추가돼? 6개가 추가가 되지. 왜? 나 셀프 악수를 하진 않겠죠. 니네끼리 다시 악수를 하겠어? 이미 했는데? 안 하겠죠. 모르는 사람하고만 악수를 하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즉, an 더하기 n이 an 플러스 뭐 1이겠구나. 예컨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게 원래 이제 부부가 추가가 되면서 뭐 부부끼리는 악수를 안 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이산수학 가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것도 일종의 피보나치 수열처럼 조금 이름이 있는 그 딱 수열 자체에 이름이 있다고. 근데 그런 것도 고등학교에 이제 간접적으로 출제를 하기도 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관계식 찾기는 아주 정형화됐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AN, BN의 관계식과 그리고 A1과 B1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많이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얘는 보통 AN 뿐만 아니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경우에 따라서는 AN 플러스 3까지도 나아가는 이런 것들의 관계식을 구하게끔 한다고. 아마 중동고 기출이 AN 플러스 3까지인가 AN 플러스 2까지인가 뭐 이랬을 거야. 3까지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뭐 너가 약간 이런 식이야. 너는 뭐 너에다가 더하기 너 빼기 너 뭐 약간 이렇게 답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근데 이걸 이제 찾아가는 거야.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관계식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증명 스타일 자체가 세 가지가 있었지, 그지? 우리가 등식 증명 있고 부등식 증명 있고 배수 증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등식 증명이 제일 쉬워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지? 그러면 얘네가 더 어려워지고 얘가 제일 쉬워져요. 문제가 어려워진다 하면 뭐냐면 이쪽에서 갑자기 이런 거를 예컨대 증명을 하라고 그래. 시그마 K가 뭐 1부터 2n까지 너가 n 곱하기 아니지? 뭐 이렇게 K, AK 곱하기 n 더하기 뭐 K 뭐 너가 뭐 예컨대 지금 뭐 n제곱 더하기 뭐 3n 플러스 1이 뭐 된대 뭐 예를 들면 뭐 그래서 뭐 AK 뭐 아무거나 쓴 거야. 이때 뭐 AK가 뭐 어떻게 됨을 뭐 증명해라. 예를 들면 귀납법을 이용해서 그럼 너네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쪽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어서 K번째 항에 대한 어떤 n번째 항에 대한 성립을 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근데 여기가 2n이잖아. 그러면 2m에서 2m을 넣고 이게 2m 플러스 1이 되면 항의 개수 차이가 몇 개가 나? 2개만큼 차이가 나지. 개불편해진다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가 K로 안 시작할 때도 있어. N부터 갈 때도 있어. 이렇게. 그럼 만약에 얘가 N이었으면 M이었겠지. N번째에 대해서 된다고 치면 얘가 N 플러스 1이 됐겠지. 그러면 애시당초에 위에 시그마 식에서 위에는 항이 2개가 추가가 되고 밑에는 심지어 하나가 빠져야 돼요. 2개를 더하고 하나를 빼줘야 된다는 우리 전에 문제 푸는 거 중에 있었어. 근데 걔는 그나마 시그마 안에는 괜찮았다고. 얘는 얘가 괜찮지가 않아. 왜냐면 M 값이 달라지면 이 부분이 달라지거든. 그럼 이 부분에 시그마를 또 다 찢어가지고 막 이 부분 안 맞는 거 다 맞춰주고 하는 그러한 변형이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해요. 그게 이제 단대부고 킬러 같은데 뭐 이런 데 나온다든지. 핑문고에서는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유형은 사실은 아니었어. 그 시절에는. 요새는 애초에 이거를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내려고 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속에 있는 이 문자가 n에 관한 식으로 나오면 단순하게 양변에다가 원래 너네 등식 증명하면 어떻게 해? 뭐 예를 들면 1부터 n까지 합이 2분의 n 플러스 1이면 증명을 해. 그럼 어떻게 해? 너가 k번째에 대해 성립을 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k 플러스 1번째, 즉 마지막에 k 플러스 1이 더해지는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해서 사실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 이런 식으로 식 변형 자체가 되게 쉽지. 왜? 양변에 뭐만 하면 되니까? k 플러스 1을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이 복잡해진다는 거야. 시그마를 찢어서 맞지 않는 부분 다 막 고쳐가면서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증명을 하다 보니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사고력이 있고 하면 처음 봐도 어차피 K 대신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요소가 달라지는지가 중요하겠구나. 그 부분만 내가
식을 잘 맞추면 되겠구나.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정 어려운 경우에는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우리가 애초에 빈칸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 그지? 빈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빈칸에다가 대입을 해가면서 수식을 양변을 막 비교해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 시작. n제곱 더하기 뭐 n 너는 가 더하기 뭐 n 뭐 3n 플러스 2에 뭐 n승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 식을 막 정리를 해봤더니 그럼 사실 가는 뭐가 되는 거야? 너가 넘어가서 너에서 너를 빼면 가가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가를 너네가 유출을 할 필요 없이 이걸 넘겨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거의 빈칸으로 나오니까. 근데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것들은 증명 자체를 서술형 증명을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서술형 많이 나오는 게 관계식 찾기, 그 다음에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이런 것들은 서술형으로 내기가 되게 좋고 사실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자체도 서술형으로 내는 게 뭐 불가능하진 않다. 왜냐하면 쟤도 단계별로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우리가 나름 정형화가 된 것들이 있어요. 정형화가 된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개차 수열, 개비 수열, 뭐 RAN 플러스 Q꼴, 다음에 저거 AN 더하기 AN 플러스 1는 FN꼴,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이름을 붙이기도 조금 애매한. 뭐 조금 더 내신으로 가면 이런 거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FN꼴. 또 뭐 이름이 딱히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어떤 그냥 전형적인 형태들. 이거 n 대신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이거 우리 풀어갈 때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양변에 대입해서 서로 빼면 짝수 번째항끼리 홀수 번째항끼리 기본적으로 개차수열이 나와요. 얘는 n 대신 n 플러스 1 빼서 양변을 서로 나눠주면 짝수 번째항끼리 홀수 번째항끼리 뭐가 나와? 개비수열 나와요. 그러니까 뻔하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n에 관한 1차 함수면 서로 뺐을 때 등차수열이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n은 서로 약분이 되는 형태면 이제 등비수열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 개차수열과 개비수열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를 배우고 얘네를 배우면 사실은 뭐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요게 이제 등비수열에다가 뭔가 어떤 실수를 더하거나 뺀 형태였고 그래서 요 정도 5가지 정도가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정형화된 거는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외에는 뭐 막 자주 막 반복되는 형태가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문제 상황에 맞춰서 추론을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하나는 정방향 추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역방향 추론이 있어요. 참고로 수능에 나오는 거는 이 2가지입니다.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잘 나오냐면 얘가 조금 더 잘 나와요. 역방향 추론은 일종의 역함수 개념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그때 우리 내신 기출 문제 풀어줄 때 어떻게 변형을 해서 풀어드렸냐면 원래는 AN 플러스 1은 뭔가 AN에 대한 식이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바꿔서 AN을 AN 플러스 1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조건 맞는지 확인하고 대입해서 거꾸로 찾아가면서 조건 맞으면 쓰고 아니면 안 하고 그지? 그 막 부호 음수 나오고 뭐 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어. 자연수니 뭐 자연수가 아니니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역방향 추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정방향 추론은 사실은 결국에는 뭐냐면 대입을 쭉 해가면서 규칙성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규칙성. 이 규칙성이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규칙성이 뭐냐면 반복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죠? 그러면 반복되는지 여부는 자 너네가 뭘 대입을 막 해? 1부터 11번째까지는 안 되다가 12번째부터 반복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 아까 우리 휘문고 기출 AN 곱하기 BN 3번 문제 기억해? 그거 사인 함수는 4마다 코사인 함수는 6마다 반복이 되는 형태였거든.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10이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12개마다 반복되는 마디를 가졌어. 그래서 96개에다가 맨 앞에 4개 내가 따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사실은 12개마다 반복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6개부터 정확하게 부호가 마이너스로 뒤집어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6개마다 반복이 되는 특징을 가져. 그러니까 너네가 규칙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뭔가 반복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통 6개 정도에서 끝나요. 6개. 아주 불편하게는 한 7번째, 8번째도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6번째 만에 이제 같은 게 이제 그 다음으로부터 반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최대치고, 뭐 아까 말했던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잘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6개 이하에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수열 파트를 되게 잘하는 그 친구도 단대부고 문과 아이였는데 되게 문과스럽게 풀더라고, 수열을. 내가 말하는 문과스럽다라는 거는 그냥 고지식하게 정확하게 그냥 천천히 다 대입해서 A12까지 다 대입해서 그냥 덧셈을 해서 구한다든지. 근데 그게 상당히 정확하고 속도가 빨랐어요. 그 친구가 단대부고 문과 전교 1등이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잘 풀더라고, 수열을. 되게 잘 푸는 거야, 어려운 수열도. 개빨리 대입해서 그냥 다 넣으면 땡이죠? 약간 이런 느낌은. 그래서 뭐지? 이 새끼. 약간 뭐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너는 그렇게 해? 뭐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부터 잘 대입해서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보통 이 저항감이라는 게 있어요. 너네가 1, 2, 3, 4를 막 대입하다가 한 A, 7, 8까지 규칙성이 안 보이면 포기를 한다고, 보통. 근데 정확히 9번째부터 뭐 규칙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근데 그 포기하는 시점이 최소한 6개 이하에서는 포기를 하면 안 돼요. 6개를 넘어가면서부터 포기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최소 6개까지는 대입을 해보는 게 맞다는 거지. 숫자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크거나 막 너무 막 뭐 무리수라든지 막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규칙성을 보시려면 충분히 대입하면서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이 2단원에서 가장 수능에 한 가지만 딱 고르라면 나는 이걸 고를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것들 중에서 수능에 나오는 건 딱 한 문제예요. 여러 개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문제가 나오거든. 이거 일단 관계식 수능에 안 나오지.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요새 잘 안 나오지.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고. 그럼 여기인데 이거 잘 안 나오고, 이거 나온 적은 있긴 해요. 뭐 이런 거 나온 적 있긴 한데 잘은 안 나오고, 그럼 결국엔 이쪽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얘라는 거지. 역방향 추론을 어떤 식으로 해 가는지.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의 조건들이 많이 있냐면, 예를 들면 A5가 40일 때 다음 관계식을 만족을 하고 뭐 A1이 될 수 있는 값들의 합을 구해라. 그래서 막 이제 거꾸로 찾아가. 그래서 뭐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가 아닐 때 뭐 케이스를 나눈다든지. 그럼 A5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역방향으로 가서 A1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A1부터 시작해서 좀 오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랑 건우랑 약속을 잡으면 보통 어디서 만나니? 쉬는 날. 너는 예를 들면 대치에 살아. 친구는 저기 잠실에 산다고 치자. 그럼 어디서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적당히 서로 다가오기 편안한 지점에서 만나는 게 맞다고. 이 새끼가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혼자 얘만 오는 게. 얘도 한 요 정도까지는 올만해. 그럼 한 요 정도까지 와서 여기서 와서 딱 만나서 여기서 판단을 한다고.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수열 추론을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뭘 먼저 하는 게 좋아? A1을 알면 정방향으로 먼저 가. 일단 최대한 갈 때까지 가봐. 무슨 소리냐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부호 같은 거를 판단을 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걸 막 대입하면서 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양수면 뭐 윗길, 음수면 아랫길 대입을 하다 보니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겠는 시점이 와. 그럼 갈림길이지. 그럼 그 갈림길까지 가서 얘한테 갈림길이 올 때까지 거꾸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갈림길 판단을 가지치기를 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가지치기가 내가 뭐 괜찮으면 판단 가지치기 하면서 범위 명확하게 써주고 천천히 하면 돼. 솔직히 말하면 이 유형은 꼼꼼함의 싸움이야, 사실은. 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이건 막 수학적인 센스가 막 뛰어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극복이 되는 유형이에요. 물론 어려운 유형인 건 맞아. 많이 해보라는 거야. 왜? 내신에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수능에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니까. 너네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스킬, 어떤 극복해야 하는 유형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뭐 3차 함수에서와 접선의 상황이라든지. 그럼 내가 접하는 상황을 아직 뭐 잘 못해. 그 점에 함수값 미분에서 같다는 동 뭐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려워도 해야지. 왜? 수능에 나오니까. 접하는 건 무조건 나오니까. 얘도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유형이거든. 내가 이제 아주 높다고 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도 수능에만 안 나왔어요. 그 전에 모의고사에서는 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개새끼죠. 그렇게 시험을 내면 되겠니? 모의고사에서 내내 이거 내다가 수능엔 안 낼 거야. 여태껏 고생했어. 이러고 안 내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어떻게 뭐 지네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아무튼 그래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 전년도 수능엔 심지어 이걸 어디다 냈다? 22번 가장 마지막 단답형 가장 변별력이 높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문항에 냈단 말이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수능엔 아예 안 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좀 별로긴 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 수능에 안 냈으니 올해 모의고사에는 등장을 안 하고 있느냐? 아니라니까. 이번 6모 22번이 이거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 사실 되게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할 것들이 좀 많긴 한데 문제를 이제 토대로 보면서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좀 이따 풀어볼게요. 잠시만 쉬었다가 인쇄해서 갖다 줄게. 아, 갖다 주면 안 되지. 내가 써야 되는구나. 1번 같은 건 조금 쉬우니까 넘어가고 2번 바로 갑시다. 첫 항이 A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우리는 A의 값을 구해보자. 자, 5의 배수일 때와 5의 배수가 아닐 때로 나뉘죠. 처음에 그러면 A1이 A인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쉬운 게 뭐냐면 AN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굴 가지고 판단하냐면 N을 가지고 판단하죠. N이 5의 배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즉 N 값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A1 만약에 N이 1인 경우에는 5의 배수가 아니고 그럼 1을 대입하면 A-5가 되겠지. A 빼기 5가 됩니다. 이게 A2예요. A3 같은 경우에도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다시 A가 됩니다. 다시 A 빼기 5가 되겠죠. 이게 A4예요. 다시 A가 돼요. 자, A5에서 A6으로 갈 때가 중요해. 여기서 넘어갈 때는 4를 더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A6은 A 더하기 4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시행이 반복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너가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그리고 얘만 규칙성이 살짝 깨지죠. 플러스 4. 자, 6을 대입을 하게 되면 조금 주의할 거는 뭐냐면 얘랑 규칙성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7로 넘어가게 되면 6은 5의 배수가 아니지. 근데 6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6승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A, 그러니까 AN 플러스 5가 되면서 5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9가 됐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5가 되죠. 그 다음에는 다시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한다고. 그러면 8, 9, 10 빼면 A 플러스 4 더하면 A 플러스 9 다시 A 플러스 4. 자, 11이 되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4가 더해집니다. 여기서 A 플러스 8이 되죠. 플러스 4가 된다. 자, 요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야. 반복이라기보다는 규칙성이 이제 보이죠, 대충. 우리는 A1부터 A16까지 다 더한 게 174래. 자, 5개 단위로 끊어서 볼게요. 여기, 여기. 지금 요거 5개를 잘 보시면 더해지고 빼지고 아니지?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이렇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빼졌어.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는 뭐냐면 A 플러스 4가 몇 개 있냐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5만큼이 더 커요. 그래서 플러스 5는 2개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A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마이너스 5만큼 더해져야지, 그지? 이렇게. 근데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 어차피 없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5개는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8이 5개인데 마이너스 5가 2개가 붙겠죠. 이렇게. 자, 너랑 더할 때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A 플러스 4, A 플러스 8 등차 수열을 이루지? 5로 싹 묶으면 너의 3배가 되겠죠? 5로 묶으면 15 곱하기 A 플러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10인데 너가 얼마냐면 174니까 는 184 이렇게 되는 거 맞나? A값 뭐 구하는 거야? A값 구하는 거야? 잠깐만, 왜 안 맞지? 10 6까지 더하는 거네요. 미안, 16까지 더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 더 더해야 되죠. 맨 마지막에 A 플러스 12가 있겠네. 이렇게 맞겠죠, 그죠? 12 날려주고 16A 더하기 60 112가 16의 배수죠. 얼마야? 8, 9, 7, 7. A는 7. 쉽지 않죠. 조금 걸리죠. 연산도 좀 걸리고. 막 이런 거 딱 뭐 휘문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왜냐면 좀 귀찮잖아. 그지? 뭐 전개되는 방식 자체는 그렇게까지 막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연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묶어서 처리를 했는지, 이걸 선생님이 다 더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A가 5개, 마이너스 5가 2개, A 플러스 4가 5개, 플러스 5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쪼개가면서 합을 조금 더 편안하게 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조금 특이한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소열 AN의 일반항 AN을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M 값의 값이라고 하고, BN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AN과 AN 플러스 1이 같으면 2, AN과 AN 플러스 1이 다르면 마이너스 1. 그러면 내가 언제 쭉 더한 게 201이 되는 그런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일단은 너네가 BN을 알려면 AN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AN이 어떤 상황이냐면 1부터 이제 찬찬히 넣으면 돼. 되게 쉬워요. 일단 A1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두 세제곱수 사이에 있겠냐는 거지. 뭐의 세제곱과 뭐의 세제곱 사이에 있어? M 값은 이제 자연수인 거야. 너는 1의 세제곱과 1인 거지. 1의 세제곱과 2의 세제곱 사이에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A1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1이라고 부를 거라고, 얘 때문에. 이렇게. 그때의 M 값이 AN이에요. 자, 그러면 A2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즉 A2는 얼마야? 여전히 1이지. 왜? 여전히 2는 1의 3승과 2의 3승 사이에 있으니까. 이때부터 약간 감이 오기 시작해. 1의 3승과 2의 3승 사이에는 꽤나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즉 7까지는 모두 다 1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어? 그 다음에 어디부터 2가 돼? A 8부터 최초로 2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A8부터 2가 되는 이유는 2의 3승과 3의 3승 사이에 8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2인 거야? A8부터 A26까지는 2고 A27부터는 3이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값이 바뀌는 순간은 이 자리가 뭔가 자연수의 세제곱수가 되는 순간 우리는 값이 바뀌죠. 즉 BN을 써보시면 B1 같은 경우에는 지금 A1과 A2가 같기 때문에 2가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얘네가 서로 같으면 이렇게 2가 나와요. 얘도 서로 같죠. 또 이렇게 2가 나와.
즉 쭉 2가 나와. 언제까지 2가 나오냐면 B7부터는 B7일 때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왜냐하면 너와 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면 마이너스 1을 우리는 정의를 해주기로 했어. 쭉쭉 간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수열은 거의 다 2야. 거의 2로 가다가 마일이 한 개씩 들어가 있어. 그지? 그럼 2가 일단은 최소 몇 개 정도 있어야 될까? 내가 BN이 최소 몇 번 정도, 어디까지는 봐야 될까? A 200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A 200은 얼마일까? 사실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의 값이 서로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당연히 서로 같지. 언제 달라? n이 얼마일 때? 세제곱수 빼기 1일 때가 달라요. 그래서 세제곱수 마이너스 1일 때만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다 2인 녀석이니까 너도 서로 같고 여기서도 B200도 2가 되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를 너네가 헤아려 보면 이 200개의 항들 중에서 B1부터 B200 중에 대다수가 2인데 1이 몇 개냐고. 마이너스 1 몇 개야? 마이너스 1 몇 개 있는 거야? 5개 아니야? 5의 3승이 125니까? 5개 있는 거야, 마일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야, 200 너무 많잖아, 이씨. 100까지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그럼 4개죠, 4개? 그러면 2 곱하기 100에다가 뭘 빼주시면 되냐면 3을 4개를 빼주면 돼. 선생님 왜 3을 빼는 거야? 원래는 마이너스 1을 더해야 될 것을 내가 뭘 더한 거야?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2라고 치고 다 더한 거잖아. 그냥 2가 아니라 뭐다? 마일이야. 그럼 실제로 연산상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마이너스 3만큼 차이가 나. 그게 몇 개라고? 4개라고. 나는 합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면 싹 뭉뚱그려서 너가 사실은 1이 아니지만 2라고 치고 계산 다 해놓고 맞지 않는 오차 범위만 조금 맞춰주면 되잖아. 그게 연산이 편해요. 그게 왜 편하냐면 2를 너네가 196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4개의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자 이거를 96개를 하고 얘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얘가 100개이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그런 종류의 발상이 많아. 이게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 않지만 이랬으면 계산이나 연산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있어. 그럼 그렇다 치고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뭐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약간 그런 거 너네 문제 그런 거 본 적 있지? 뭐 ABC의 개수 중 C의 개수를 잘못 봐서 계산을 뭐 했더니 이거 나오고 사실은 뭐 더해야 될 것을 빼가지고 답이 이게 나왔는데 원래 답은 뭐였을까? 막까 이런 것들이지. 나는 원래 2를 더해야 될 걸 마이너스 1을 더한 거잖아. 아니지 마이너스 1을 더해야 될 걸 2를 더한 거지. 그럼 거꾸로 3을 더 빼줘야 되는 거니까 맞지 않는 부분만 다 맞춰준다는 거야. 굳이 이연산을 해도 되는데 이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왜? 2 곱하기 100이랑 3 곱하기 4가 2 곱하기 96과 4 곱하기 마이너스 1보다는 분명히 연산이 나으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별거는 아니잖아. 너네도 다 이해는 하잖아. 하지만 평소에 계산을 할 때 너네가 그런 습관이 들어있냐는 거지. 보통은 이런 것들이 잘 습관이 안 들어있다고. 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가 얼마가 나오느냐. 188이 나와요. 그러면 201이 돼야 되잖아. 201. 201? 그럼 어디까지 몇 개를 더 해야 되는 거야? 125번째에서 1이 하나 더 빠지니까. 그지? 그래도 힘드나요? 근데 이상한데? 그지? 뭐가 문제지? 201이 된다고? 1?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4개. A 100까지 했어. 얘가 B 100이야.
2가 100개 있고, 아, 쌤. 응, 4개가 아닌데요. 4개가 아니야?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개입니다. 아, 그러네. 아, 죄송. 그치. 왜냐면 1의 세제곱 이전부터 여기는 없잖아. 그지? 여기는 없지. 우리가 제일 처음 마이너스 1이 나온 게 7부터였거든. 그렇네. 그러네요.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럼 199가 되고, 191이 되고, 9개를 더, 아니지. 10이 더 필요하죠? 10은 2가 5개죠? 그러니까 105번째까지 가면 되겠네. 답에서 1번이 나오죠. 이런 문제였다.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좀 특이하죠. 그죠?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이고, 4번은 요거만. 4번은 SN과 AN이 섞여 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SN과 AN의 관계식 같은 게 나와 있을 때. N마의 대입. 그렇죠. N-1을 대입하고 양변을 빼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고 불러. SN이 합, AN이 일반항이니까 SN과 AN의 관계식이 나오면 당연히 N 대신 N-1을 넣고 빼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 그걸 거꾸로 하기도 해. 무슨 소리냐면 여기 우변에 나와 있는 AN 있지, AN. AN을 너네가 어떻게 바꿔도 되겠어? SN 빼기 SN-1로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N 대신에 N-를 양변에다 넣고 두 식을 서로 빼서 SN에서 AN으로 가셔도 되지만 애초에 나와 있는 AN을 SN 빼기 SN-1로 바꿔도 괜찮다는 거야.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너네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는 SN에서 SN-로 AN을 바꿔봤자 내가 S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마지막에 그냥 A3 곱하기 A4. 사실은 AN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보시면 식변형을 이용한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유형 자체가 너네가 식을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알면 참 좋지만 그게 솔직히 말해서 쉬운 변형은 아니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 지금 식변형이라는 건 너네가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1은 3이고요. A, N 플러스 1을 이렇게 줬거든. AN에 제곱 빼기 2AN에 더하기 2. 자,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이 문제를 실전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접근했을 것 같니, 이거는? 일단 뭘 해봤겠어? A1부터 대입하는 게 상식적이야. 그지? 대입을 했겠지. 그럼 대입을 하다 보면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 3을 대입을 해. 이차함수 3 대입하니까 9 빼기 6, 그럼 3 더하기 2, 5가 되네. 그럼 대입하면 25 빼기 10 더하기 2가 되네. 그럼 얼마야? 17인가? 또 17을 대입하면 17의 제곱부터는 이제 뭔가 하기가 싫어지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심지어 어디까지를 하는 거야? 10까지 하는 거야. 자, 그럼 봐. 규칙성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요, 규칙성이. 규칙성이 안 나와요. 규칙성이 잘 나오지 않아. 이거 계속해서 엄청나게 커지는 수열이야. 왜냐면 봐봐. 아까 17 나왔던 거 기억해? 17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항이었거든?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 내가 15 곱하기 17이잖아? 15 곱하기 17이면 얼마야, 이거? 아. 그래? 아무튼 뭐 250 정도 나온다고 치자. 자, 그러면 250을 다시 대입해, 여기다가. 그럼 그때부터는 뭔가 대단히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정상이야. 왜냐면 얘는 내가 배운 거라고는 앞에서 차근차근 대입해서 규칙성 찾기, 그 다음에 뒤에 거 주면 거꾸로 이제 역추적해서 찾기. 근데 얘는 앞에 거 줬으니까 앞에 거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럼 선생님 이거는 그 방식대로 안 풀리는 데가 된다고. 그럼 이제 구조를 다시 보자. 자, 마지막에 뭘 밑줄 치냐면 밑줄 로그 2의 AN 마이너스 1. 로그 2의 AN 마이너스 1. 거기다 뭐라고 써냐면 구하고자 하는 형태가 독특하다라고 써주세요. 너네한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A 뭐 1부터 A 뭐 10까지 예컨대 그냥 S10을 구해라. 구하고자 하는 형태가 독특하지 않지. 그냥 AN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얘는 뭐야? 로그도 있고 AN 마이너스 1이지. 그래?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한다면 누굴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좀 좋을까? 어떤 표현으로? AN 마이너스 1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수열로 정의를 해요. 자, 위에다 뭐라고 써냐면 an 빼기 1을 bn이라고 놓을게. 이렇게 bn이라고 놓고 나면 우변이 뭐가 되냐면 bn의 제곱이 되고 좌변은 bn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럼 내가 간단하게 A1에서 B1이 나오고 B1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제곱해서 만든 수열이 바로 AN-1이라는 거지. 즉 B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1 들어가면 2고 제곱하면 2의 제곱이고 제곱하면 2의 4승이고 제곱하면 2의 8승이고 제곱하면 2의 16승이고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이거에다가 밑이 2인 로그를 취하겠다는 거잖아. 즉 뭘 더하고 싶은 거야? 위에 있는 지수를 더하고 싶은 거지. 공비 2짜리 수열의 합 첫 항이 1인 거를 10개를 하고 싶어. 답은 2의 10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023 됩니다. 이해가요? 자, 선생님이 6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식변형을 하라고는 나와 있죠. 식변형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직히 말하면 이쪽 문제들은 이 식변형을 이용해서 푸는 거는 조금 약간 고전입니다. 고전. 나 대학교 때 나 수능 볼 때 나오는 나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던 어떤 그런 형태들. 그때는 이런 식변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 식변형이 주된 유형은 아니야. 근데 사이드로 한 문제씩 나오면 너네 입장에서는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식변형이라는 걸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식변형 하는 유형은 우리가 이번에 처음 풀 겁니다. 왜냐면 수능에 잘 나오지 않고. 내신에는 아예 안 하자니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도 한 번 정도 보자.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두 문제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7번부터 추론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n 플러스 2에는 n이 곱해져 있고 an에는 n 플러스 2가 곱해져 있어. 그지? 근데 내가 뭔가 어떤 형태를 치환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an에 n이 곱해져 있고 an 플러스 2에 n 플러스 2가 곱해져 있으면 nan을 bn이라고 치환을 하면 n 플러스 2 a n 플러스 2는 bn 플러스 2가 됐겠지. 근데 불행히도 n의 짝이 n 플러스 2가 돼 있고 n 플러스 2의 짝이 n이야. 그들끼리 그러면 짝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이 문제에서의 식변형인 거예요. 여기서의 식변형은 1을 2항을 시킨 거야. 양변 1을 뺀 거야. 얘는 식변형을 어떻게 할까? 핵심은 n은 n끼리,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2끼리 표현되게끔 뭔가를 하시면 돼요. 힌트를 드리자면 사칙 연산 중에 있습니다. 힌트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 덧셈과 뺄셈은 아니에요. 즉 곱하거나 나눈다는 이야기겠죠. 양변에 무언가를. 너무나 강력한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져 있지? 18도. 저번에 24도 정도로 해놓으니까 그냥 적당하더라. 마지막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양변을 뭔가 어떠한 특정한 식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뭘로 나누면 될까요? n 곱하기 n 플러스 2로 양변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n 플러스 2an은 뭘로 바뀌냐면 n분의 an으로 바뀌고 nan 플러스 2는 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2로 바뀐다는 거야. 근데 이런 변형을 너네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 사실 출제가 됐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냥 한번 눈에만 한번 익혀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생겼냐면 양변을 n 플러스 2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면 좌변에 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2 남고 넘길게요. 는 n분의 an 더하기 n 플러스 2 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bn 플러스 2라고 부른다면 얘는 bn이 되겠죠? 이게 되겠지? 이렇게 쓸 수 있고 n분의 an을 bn이라고 놓은 거야. 그랬을 때 a 2n-1은 2k-1은 2k-1 곱하기 b 2k-1이겠지. 요거 이해가요? b 2k-1이 뭐다? 2k-1분의 a 2k-1 bn이 n분의 an이듯이. 그럼 나는 요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할 건데 그럼 n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주면 돼? 2k-를 넣으면 되죠. 그럼 b 2k 플러스 1은 b 2k 마이너스 1 더하기 2k-1 들어갔으니까 2k-1 2k 플러스 1 분의 1. 자, 이렇게 나오지. 이제 내가 bn의 일반항을 구해볼 겁니다. b 2k-1을 구해볼 거예요. b 2n-1은 2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 b1에다가 일단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런 종류의 수열을 뭐라고 부른다?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개차 수열은 어떻게 구한다? 너에다가 쭉 시그마를 해서 구한다고. 근데 이거 부분분수 쪼개면 중요? 이거 팔아먹지 마세요. 이거 자주 팔아먹습니다. 나도 자주 팔아먹어. 내가 자주 팔아먹는다는 건 너네는 정말 많이 팔아먹는다는 거야. 나는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도 팔아먹는다고 가끔. 왜냐면 맨날 너 빼기 너가 1이라서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꼭 쓰셔야 돼요. 부분분수. 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쭉 더해 나가는 거죠. 마지막에는 뭐가까지 더해줘야 되냐면 이 자리에 n이 들어간 거. 그래야지만 2n 플러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n이 들어가면 2n 플러스 1분의 1까지.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에는 2분의 1에 1-2n 플러스 1분의 1까지. 자, 요게 바로 누구냐면 b2n 플러스 1이고 지금 b1 같은 경우에는 a1인데 a1이 2니까 이거가 이제 2가 되겠죠. 이렇게. 거의 다 했죠. 그럼 이제 b2k-1을 하고 싶으니까 n 대신에 k-를 대입하시면 2 더하기 2분의 1에 1-2k-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뭘 곱한다? 2k-를 곱해준다. 곱하시면 쓱싹 여기가 2분의 3인데 2분의 3 2분의 5죠. 미안. 2분의 5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짠. 이거를 이제 마무리 시그마 1부터 10까지. 이것도 또 열심히 막 시그마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 시그마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불러? EK-를 뭐라고 부르냐 얘들아. 자, EK-는 그냥 EK-이 아니라 뭐다? 홀수라고 불러요. 홀수를 몇 개 더하라고? 10의 제곱이야. 익숙치 않지?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너네가 이거 막 해갖고 막 시그마 2분의 막 다 쓰는 거랑 천차만별이라니까. 이게 좀 끝나야 돼. 넘어갑니다. 홀수합 자꾸 보라고. 홀수합. 선생님 뭐 그런 것들을 스킬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많이 쓰는 것도 아니야. 대치동 선생님 치고는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가? 살짝 모르겠다. 손티가 워낙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7번 우리 한번 한 적 있습니다. 둘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착착착 새끼 치면서 이제 두 개 묶어서 A1 나오고 뭐 새끼 둘둘 착착착 묶으시면 돼요. 7번은 꼭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많이 나오는 저거라서 많이 해보시면 좋고 8번도 되게 비슷한 방식이야. AN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에 A4가 4고 너의 값을 구해보자. 자, 8번을 보시면 관계식을 보니까 봐봐. 7번과 8번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배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구조 자체가 되게 유사해요, 사실은. AN을 가지고 하나보다 더 많은 개수를 이제 만들어내고, 근데 그 와중에 이 식들을 잘 더했을 때 뭔가 식이 좀 정리가 되는 어떤 뭔가 계산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죠. 마지막에는 A 뭘 구하고 싶냐면 1부터 27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고, 자, 지금 A4를 알려줬다는 거는 누구를 구할 수 있어? A4에서? A4는 어디서 만들어져? A 3n 플러스 1 A n 플러스 1 빼기 n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지. 양변에다 얼마를 넣으면 A4냐면 1을 넣으면 돼요. 1을 넣었다고 A1이 나오는 건 아니고 A4가 좌변에 나오고 우변은 A2-1이 나오지. 즉 A2가 5라는 게 나와요. 그럼 A2에서 다시 우리는 어디다 대입하면 돼? 이제는 A1을 구하고 싶어. 나는 맨 앞에서. 그죠? 가에다가 1 대입하면 우변이 뭐나? A1 더하기 1, 좌변은 A2. 그러니까 A1은 4 나와요. 그래서 A 1, 2. 그럼 A3도 나오겠지? A3 같은 경우에는 3 나오죠. 3 나오고. 자, 이제 뭐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3개씩 잘 묶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답원식을 좀 변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답원식을 변형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가나다에다가 1을 대입하면 처음에 뭐 나와? A2, 그 다음에 A3, A4 나오지. 즉 A2, 3, 4가 나와. 그럼 내가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A 2 대입하면 뭐 나와? 5, 6, 7 나오지. 3 대입하면 8, 9, 10이 나오겠지. 근데 나는 A1부터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 3개 중에 누구를 좀 손을 보면 좋을까? 가나다 중에. A 1, 2, 3, 3, 4, 5, 아니,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가려면 사실은 답원식을 좀 변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답원식을 n 대신에 n-를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A 3n 빼기 2는 an 빼기 뭐가 나오지? n 플러스 1. 아,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n이 1일 때 성립할까 안 할까? 1 넣어보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1 넣으면 어떻게 나? 이거 그냥 항등식 나오지? 즉 이거는 A1의 값에 무관하게 사실 항상 성립하는 식인 거지 당연히. 괜찮지? 항등식 괜찮네. 그럼 내가 아예 요거를 싹 다 3개씩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A 3n-2 A 3n-1 A 3n 3개를 묶은 게 바로 뭐가 되냐면 3an 그 다음에 플러스 n 마이너스 n 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써서 딱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세식 착착착 묶어. 앞에 1, 2, 3 묶으면 뭐가 나? 3a1 또 4, 5, 6 묶으면 3a2 땡땡땡 26, 7 아니지? 5, 6, 7 묶으면 3a9가 나온다고. 즉 a1부터 a27은 3, a1부터 a9야. 다시 a1부터 a9는 3a1부터 a3이야. 마지막으로 a1부터 a3은 3a1이야. 이렇게 된다. 아니? 다 했지, 그지? 뭐 하면 돼? 3이 몇 개?
답은 이렇게. 이해 갑니까? 변형을 좀 해야겠죠. 다음에 추론을 하는 문제들이 또 계속 나오는데 하나같이 주옥 같죠? 쉽지 않고. 자, 9번 한번 보시면 방금 했던 거랑 조금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자, A1의 값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주지 않고 있어. 그 대신 아쉬운 대로 범위에 밑줄 치겠습니다. A1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자, A2 곱하기 A는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A2 동그라미 치시고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A2는 A2 곱하기 A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리고 밑에 것도 1 넣어보면 A3은 A2 곱하기 A1 빼기 2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A1 같은 경우에도 모르고 A2 같은 경우에도 모르죠. 지금 A1, A2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A2를 A1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표현을 할 수는 있지. 넘겨서 식을 정리를 하면 되니까. A2가 0은 아니에요. 0이면 0은 1 모순이니까 A2는 0이 아니고 A1 같은 경우에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해서 너를 넘겨줍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2 1-A1는 1이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너를 이제 나눠주시면 A2는 1-A1 분의 1이 나와요. 자, 요 값 같은 경우에는 역시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그죠? 즉 A2라는 값은 1보다 크다가 될 거야. 이런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A8, A15 서로 뺀 게 39일 때 A8을 구해봐라. 일단 A8과 A15를 뭐 찾아가야지 뭐. A8은 어디서 왔을까? A4 곱하기 A2 플러스 1에서 왔죠. 그죠? A2 곱하기 A4 플러스 1 여기서 왔죠. 그죠? 자, 그럼 A4는 어디서 왔을까? A4는 2가 들어가면 A2에 제곱 플러스 1에서 왔죠. 자, A2를 계속 쓰지 말고 A2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사실은 A2를 K라는 문자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A2를 K라고 놓는 게 좋고 K는 1보다 크고 그럼 이제 너를 대입을 하시면 K 곱하기 K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이게 A8입니다. 자, A15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오냐면 A15는 A7에서 오죠. 7, 그지? 그럼 A2 곱하기, 그러니까 K 곱하기 A7 플러스 빼기 2 다시 A7은 K 곱하기 A3 빼기 2 마지막으로 A3은 K 곱하기 A1 빼기 2에서 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지, 그지? 자, A1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요. A1이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A1을 A2로도 표현을 할 수 있잖아. 넘어가면 A2로 나눠주시면 1-K분의 1이 A1이에요. 그지? 뭐 물론 우리가 요것만 구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얘가 요거거든? 즉 넘어가 보면 K-1입니다. K-1. 이렇게야. 마이너스 2니까 K-3이겠지? K 빼기 3입니다. 계산하시면 K제곱 빼기 3K 마이너스 2 다시 여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15는 K 세제곱 마이너스 3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A8에서 A15를 뺀 값이 39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뺀 것이 는 39. 잘 보시면 K 세제곱 세제곱이긴 하지만 최고차의 개수가 같은 거 보이니? 없어지겠죠? 그러면 K여관은 몇 차 방정식 나?
2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이니까 뭘 하겠어? 인수분해하고 경우에 따라서 근해 공식을 쓰고 마지막에 뭘 해줘야 돼? K의 뭐? 범위를 골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범위를 주는 거예요. 끝. 이런 문제로. 뭐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런 류의 문제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만 풀어볼게요. 11번, 12번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들죠? 12번이 마음에 드니까 12번 하세요. 사실 11번이 더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뭐,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풀고 싶지만 벌써 10시기 때문에. 수업은 조금 더 할게요. 혹시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사람, 엄마 10시에 딱 오시니? 아니지. 그래? 한 10시 반 정도에 끝나도 괜찮아? 엄마한테 연락하면 안 돼? 아, 그래? 그러면? 어. 아, 그래? 왜? 어. 평소에 행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12번 풀어보세요. 12번. 복잡하죠. 벌써부터 이게 골 때리는 게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에 대한 이야기거든. 거기부터가 지금 벌써 좀 만만치 않죠. 그죠? 너네 아버지니? 맞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문자 하나 보내놔. 어머니한테 보내든가.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수업이 10시에 딱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해. 오늘 문제 난이도 보면 알겠잖아. 나도 이거를 뭐 10시 넘어서까지 막 너네를 꼭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그리고 아직 문제가 좀 많이 남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수평교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수평교 하면 그때부터 또 신이 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원준아 학교 프린트 너한테 지금 있어? 아니면 그냥 파일로 있어? 뭐 어떤 상태? 학교에 있어. 혹시 너는 파일로는 잘 안 주니? 안 올려주시니? 자료실에? 아니, 지금 말고 이따가 확인해주고. 아, 민성이 갖고 왔어? 아, 그럼 나 복사 하나만 하게 좀 이따가 빌려줘? 거기다 꺼내놔.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A1, A2 0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호가 서로 같다는 이야기죠. A1, A2 더한 거는 4래. 곱한 거는 4래. 그럼 얘네가 둘 다 양수란 소리네.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이런 상태네요. 그죠? 봐봐. 곱해서 4라는 거는 각각이 어떤 상황일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더한 게 미안. 그죠. 그럼 이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A1, A2는 기본적으로는 0과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 왜? 판단의 기준이 뭐야? an 플러스 1이 4보다 큰지 작은지가 판단의 기준이잖아. 그럼 내가 처음에 a3을 구하려면 n자리에 1을 넣어 본다고. 그래야지만 a3이 나오잖아. a1, a2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너가 a3인데 a3은 그렇다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a2가 4보다 작기 때문에 너라는 거지. 요거 괜찮죠? 계속해서 좀 더 찾아가 봅시다. 자, a2분의 16이라는 거는 a2가 0과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4보다는 어떨 것 같아? 당연히 4보다는 어때야 돼? 분모가 0과 4 사이의 값이야. 그럼 당연히 4보다는 좀 어때요? 봐봐. 분모가 정확히 4가 되면 4분의 16이 4야. 그지? 근데 분모가 4보다 어때? 좀 작아. 그럼 당연히 4분의 16보다는 값이 커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4보다는 커야 돼요.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야. 이런 판단들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 너가 4보다 크니까 여기에 들어간다. 누가? A, 4가. 저식에다가 2를 대입한 거지. 그러면 2분의 A3 곱하기 4인 거죠. 그러니까 A2분의 4A3인데 우리는 A3이 A2분의 16이니까 그럼 분자가 64가 되고 A2의 제곱 분의 64가 되겠는걸?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곱하기 4를 하면 64 나누기 A2 A2또 나누고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A1부터 A16까지 합이 143이래. S16이 143. 근데 보니까 얘도 어때? A2의 제곱분의 64도? 어떻게 해서 당연히 4보다. 정확히 언제 4야? 분모가 얼마일 때? 16일 때. 근데 A2의 제곱은 당연히 16보다는 작지. 당연히 너는 4보다는 크지. 이런 판단들을 한다. 그럼 A5 가자. A5는 그래서 희망을 안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지금. 근데 사실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잖아. 합이 4고 둘 다 양수니까 0과 4 사이에 있어. 0과 4 사이에 있어. 4보다 커. 4보다 크니까 너도 4보다 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계산해야지. 저기다 넣어야지. A 3분의 A 4 곱하기 4야. A 3분의 A 4 곱하기 4. 근데 4A 4가 얼마냐면 4의 4승인가? 곱하기 나누기 A2의 제곱 곱하기 A3을 곱해줘야 되죠? 분모에. 분모가 A3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A2분의 4의 제곱. 오! 슉슉. A2인데. 그리고 4가 2개. 오야. 16이 나오네. 오! A5는 A3이네요. 아까 이거 분명히 4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다시 A6을 구하려면 A6은 저 위에 들어가니까 A4분의 A5인데 A3이고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A4가 뭐였냐면 A2분의 4A3이었어요. 그래서 약분이 되고 A2분의 분해니까 A2가 되네. 와우. 오. 이렇게 되네. 근데 A2는 다시 뭐였다? A2는 4보다는 작았다. 그러니 A7은 A2분의 16이 된다. 잘 보세요. 이 수열은 앞에 거 하나가 결정된다고 뒤에 게 자동으로 결정되진 않아. 그 대신 앞에 두 개가 결정되면 그 다음 게 결정되는 구조야. 왜냐면
두 개로 그 다음 걸 만들거든. 너랑 너로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 A2가 나온 그 시점에 바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것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얘가 지금 누구냐면 A3이거든. A2, A3이 나왔으니까 A8은 당연히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A4랑 같아야 되죠. 이렇게. 끝. 어떻게 돼? 반복이 되지 계속. 그러니까 반복되는 걸 16개를 더하는 거지.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기부터 반복이라는 거야. A6부터. 얘는 아니고 A5는 아니고 그래서 A6 이후로는 다시 반복이 된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생겼냐면 A1 있고 A2 있고 A3 있고 A4 있고 A5가 있고 근데 A5가 A3인 건 사실은 알 바는 아니고 A6부터가 다시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고 A5가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야. 이런 형태. 그럼 너네가 합을 계산을 한다면 여기부터 이런 단위로 끊어야 된다. 이렇게 끊어야 되죠. 얘만 뭐야? 얘만 별개입니다. 별개. A1은 별도로 있는 거야. 쟤는 뭐 몰라. 앞에 하나가 약간 규칙성이 안 맞다고. A1부터 꼭 반복될 필요는 없어. 진짜 궁금한 거 어. 저 A2가 아니라 A1 아니에요? A3은 A1은 26만. 맞네. 그러네요. 요건데. 요거만 다 1로 바꾸면 돼. 나머지 다 똑같아. 그러네. 아, 죄송. 이렇게 되겠다. 그지? 매우 화가 나네. 얘가 A1이잖아,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하나 저거 해가지고. 그래서 규칙성이 나올 겁니다. A1, 근데 A1 다음에 A2, A3. 얘가 건너뛰는데, 그러면? A6이 A1이고, A1이고, 아, 요게 A1이구나. 아, 아닌데? 촉촉촉. A1, 놀아서 A1분의 16, A3. 근데, 아, 요게 불편하네. 잠깐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얘가 4보다 크지? 그러면 A 8이 4 곱하기 A 6분의 A 7. 얘가 A1. 얘가 A1분의 16. A1의 제곱분의 64. 이게 아까 요거죠. A3네. A4. 아, 요게 여기부터 되네. 이렇게 만들어지네. A4, A5, 반복. 이렇게. 여기부터가 반복이 되는구나.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합을 하고 싶은 거잖아. A2를 따로 빼고 계산을 해야 되나? A2가 따로 들어가야 되네. 처음에 A1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지? A1으로 만들어지고, 아, 근데 요게 안 맞지 않나? 아이씨, 이게 안 맞네. A2분의 A3이네. 2일 때니까. 아이, 조졌네. 아이. 이렇게 해보세요. 어차피 하면 나옵니다. 뭐 안 나오진 않아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이거 선생님이 A2를 A1을 잘못 넣네. 씨. 근데 반복되는 게 나와요. 반복되게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이 범위를 대입해 가면서 새로 나온 것들의 범위를 계속 본다. 그것만 잘 주의해서 하시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충분히 풀 겁니다. 선생님처럼 이상한 실수만 안 하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13번이 조금 독특한 문제인데 자
수열 A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을 한대요. 어떤 관계식을 만족을 하느냐? A1의 제곱 마이너스 27A1 더하기 140이 0보다 작대. 그럼 이제 어떤 범위인 거야? 그죠? A1은 7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으면서 A6은 일단은 마이너스 3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N에서 7을 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AN에다가 2를 빼거나 요게 이제 AN이 0보다 커 나갔을 때 요건 AN이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S100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해달래. 이게 무슨 소리일까? 100들의 즉 AN이라는 수열이 유일하지가 않다는 거야. A1이 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존재하나 봐. A6이 마이너스 3이 되게끔 하는 이러한 범위 안에 있는 그러한 A1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A1을 여기다가 처음에 대입하면 A2가 구해질까 안 구해질까? A1의 형태로. 당연히 구해지겠지. 왜? 범위가 어때? 여기에 들어가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너네가 A6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A6에서 거꾸로 A5, A4, A3 역추론을 할 수 있는 문제야. 역추론을 하긴 할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최대한 와서 만나자고 중간쯤에서. 그게 제일 편해요. 자, A1에서 일단은 위에 대입을 한다고. 그럼 7을 빼게 되겠지. 근데 7을 빼도 어차피 어때? 0보다는 크거나 같지 않아? 사실은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더 위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 A 3은 얼마가 되냐면 A1 마이너스 14가 된다고. 이게 시작이에요. 마이너스 7 한 번 해서 윗길, 한 번 더 윗길 이렇게. A3까지는 이제 A6에서 가야지. 왜? 너에다가 지금 14를 뺐으면 제가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뭐 어떻게 알아? 음수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양수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AN의 범위 막 다 바꿔가지고 다 써가면서 케이스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번 거꾸로 가볼게요. 자, A6에서 올 건데 관계식을 이렇게 쓸게. A, N, 너가 A, N 플러스 1 플러스 7 너가 넘겨서 나눠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슉슉 1 맞나? 그지?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지금 너가 너다 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 1을 넘긴 거예요. 이항을 시킨 거고 범위는 똑같습니다. 우리 저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줬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6으로 A5를 찾아가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A6을 이쪽에다 이제 넣을 거예요. 자, 여기다 A6을 넣어볼게. A6이 들어가면 얘는 A5가 나오는데 마3이 들어가면 4가 나오죠. 즉 A6이 마3인데 여기서 A5가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4가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 양수니까. 대입하고 확인 이런 거지. 자, 여기다 너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었어. 어떻게 나와? 2분의 3 빼기 1 나오지. 음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아랫길? 없어. A5는 무조건 4야. 자, A4 가볼게. 4를 여기다 넣어. 괜찮지? 4를 여기다 넣어. 마이너스 3 나오나? 마3? 음수니까 괜찮지? 오, 그래서 A4는 2개가 되네. 한 번만 더 가면 되네. 다 했네. A3은. 자, 11 위에다 넣으면 18 나오죠? 아래다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야? 13인가? 음수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마3 위에다 넣으면 4 나오죠? 아래다 넣으면 안 됐던 건 기억나니? 즉 봐. A3은 18이거나 너거나 너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A3은 A1 마이너스 14거든?
즉 A1은 각각의 14를 더하면 돼요. A1은 14를 더하시면 32, 14를 더하시면 28이니까 2분의 15, 혹은 18이라는 거지. 짠! 자, 참고로 얘네를 대입을 하다 보면 잘 봐. 이쪽에서 여기로 갈 때 마삼이 음수니까 대입하면 4가 되고 4를 대입하면 마삼이 되고 마삼 대입하면 또 뭐 되겠어? 마삼 대입하면 다시 마삼은 음수니까 4가 되고 다시 또 4를 대입하면 마삼이 되고 어때? 그래서 S100까지 하는 거야. 뭐가 된다? 4 마삼, 4 마삼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이 된다고.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 처음부터 반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 나왔으니까 너네가 나열하면서 찾으면 되겠죠? 이런 문제야. 이런 게 1.7점밖에 안 하다니 아마 역배점이 있는 좀 난이도가 쉬운 학교 시험이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15번 관계식 찾기 문제 휘문고 기출이었던 거 기억하지? 그리고 그때 우리 휘문고 기출할 때 풀었었고 16번은 이제 무슨 문제냐면 수능 특강 3스텝에 나왔던 어떤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 보통 여러분 보고 관계식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잘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박 문제가 바로 17번 문제에 있습니다. 수박 나와 있죠? 요새 수박이 철인데 그 하나로마트 양재 하나로마트에 흑수박이라고 팔아요. 흑수박. 흑수박의 특징은 그 원래 일반 수박은 요런 색깔의 표면에 좀 진한 검정색 줄무늬가 있다면 얘는 흑수박은 겉이 한 요 정도 색깔이에요. 줄무늬가 한 요 정도야. 그러니까 줄무늬가 있긴 하지만 희미해. 겉에 전체적인 색깔이 어두워서. 그래서 흑수박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C까지 통째로 먹는 수박까지 통째로 어쩌고 막 이런 수박이 있어요. 그 이제 브랜드가 있어. 하나로마트에 가면 이거를 꼭 사서 먹어보세요. 왜냐면 C가 거의 없어. C가 거의 없고 그리고 당도도 우수하고 선생님 관련된 사람은 아니고요. 선생님 그냥 사다 먹는 사람인데 보통 수박이 C 때문에 좀 먹기 귀찮으면 이거를 먹으면 굉장히 편안하다. 비싼가요? 수박이 뭐 그냥 비싸봐야 한 2만 원 하겠지. 사다 먹으세요. 이제 아마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곧 이제 끝물일 텐데. 그 수박 씨를 먹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 사람마다 정확히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 수박 씨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뱉는 사람. 두 번째는 삼키는 사람. 자긴 세 번째다 손. 세 번째 뭐죠? 뱉는 사람이 발라먹는 거죠. 뭐 안 먹는 거. 그 첫 번째였어. 세 가지라고 했잖아. 씨를 안 먹고 뱉는 사람. 두 번째는 삼키는 사람. 아무튼 어쨌거나 안 먹는 사람. 세 번째가 있다니까? 본인은 세 번째에 해당한다 손. 없니? 드물어요. 씹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와그작 씨를 씹어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되게 신기해. 보통은 야, 그 수박밭이나 맛있지. 수박씨는 맛이 없어요. 이상해요. 막 가끔 진짜 막 큰 거 와그작 씹으면 되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래? 그럼 너는 좀 재능이 있구나. 아무튼 수박씨는 나는 좀 어려워. 난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수박씨를 씹는 것도 싫어하고 거의 다 뱉어야 되는 사람들의 수박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맛이 없어서가 아니야. 뱉는 게 귀찮아서요. 수박씨를 바르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근데 그 씨까지 먹을 수 있는 흑수박은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냥 완벽한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는 그 귀찮아서 잘 안 먹어. 근데 저거는 진짜 앉은 자리에서 한 4분의 1통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막 끊임없이 들어가. 화장실 좀 많이 가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A, P1 1이고 A, B, C 조금만 더 할게요. P1 근데 무슨 짓을 하는지 봐. 처음에 요 선분기를 일단 1이야. 그리고 얘는 너를 3대4로 내분하는 점이래. P1은 여기가 3대4 그리고서 무슨 종류의 시행을 하냐면 이 수선에 반해서
요렇게 너랑 평행하게 선분을 그어요. 다시 만난 점에서 요렇게 너랑 평행하게 선분을 그어. 다시 수의 발을 내려. 를 반복을 해. 평행하게 선분을 긋고 평행하게 긋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또 가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짓을 계속 하겠다고. 그래? 마지막에 선분 Rn, Pn 플러스 1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다면 Ln 간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수능 특강 그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여러분이 도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는 결국엔 도형 문제야.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니까. 물론 뭐 수혜발 내리면 어쩌고 하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는 잘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시행을 하냐면 평행선이라는 걸 긋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행이라는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평행이라는 이 키워드는 보통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까? 그러니까 한 단계가 뛰어넘었죠? 보통 동의각, 엇각, 즉 각도가 동일하다. 나아가서는 같은 각이 많으니 닮음을 관찰한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닮음으로 푸는 문제예요. 닮음과 관련된 문제이다 라고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지금 A1, P1의 길이가 1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의 시행을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 지금 마지막에는 R, N 플러스 1. 그래서 여기가 RN이라고 합시다. 중간쯤에 가다 보면 여기가 어디가 R이 N 있겠지, 그지? 여기가 Rn, 여기가 Pn 플러스 1.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또 수의 발이 내려질 거야. 자, 그럼 여기가 Rn 플러스 1이고 너가 Pn 플러스 2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Ln이고 요 길이가 Ln 플러스 1인 거야. 둘은 어떤 관계에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뭘 볼 거냐면 요 도형을 한번 볼까? 요거 평행사 변형이죠. 평행사 변형이고 평행사 변형이고 우리가 요런 변의 길이가 얘랑 이제 같을 것이고 그리고 그림이 좀 너무 적어됐는데 조금만 옆에다 그릴까? 중간에 어딘가에서 잡으면 돼요. 그냥 너가 수발 있고 평행 수발 여기가 ln 플러스 1. 자, 요런 상태인데 지금 요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를 살피고 싶은데 잘 보시면 요 도형이 이제 평행사변형이라서 이 부분 여기의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너의 높이와 너의 밑변의 어떤 선분 길이의 비율이 있을 거야. 몇 대 몇인지 모르겠어. 그냥 1대 K라고 할게요. 여기 높이 전체가 1이거든. 이만큼을 그냥 K라고 할게. 아니면 3대 4니까 7K라고 하든가. 7K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요건 4가 아니고 이 부분.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요거 연결하시면 자, 이거는 닮았나요? 이 전체 삼각형이랑 이걸 연결했을 때 닮았을까? 이쪽이 닮을 이유는 없죠? 누구랑 닮은 거야? 얘가 닮은 거야, 이거. 요거. 자, 여기가 ln 플러스 1이면 당연히 여기도 ln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게? 7K L N 플러스 1이야. 맞아? 왜냐면 1대 7K로 잡았으니까. 높이 대 밑변. 이 삼각형에서도 높이 대 밑변. 그럼 여기도 어때? 이만큼은 얘는 누구랑 같아 길이가? 여기랑 같거든? 이 부분. 그리고 지금 ln과의 관계를 찾아야 할 건데, 자, 여기가 ln이면 여기는 얼마게? 너 대 너는 얼마게? 얘는 뭐야? 너 대 넌데 1대 얼마였어? 4K였어. 그지? 그럼 여기는 ln이니까 얘는 얼마야? 4K ln이야. 맞아?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라고? 7K라고. 끝? 다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식을 찾는 전체 선분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되게 특이한, 좀 이때 당시에 애들이 뭐 대체로 거의 다 틀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17번 넘어갈게요. 우리 조금만 더 할게요. 증명은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 풀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귀납법 이용한 증명은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좀 더 해서 해줄게요. 관계식 찾는 거 한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개? 우리 그래도 중동구 기출 한번 할까요? 제일 어렵다는.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았어. 어디 갔냐면 24번 보세요. 24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이랑 뭐랑 나중에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냐면 앞에 우리가 하려다가 안 한 요 뭐 18번 같은 거 뭐 이런 거 한번 지금 집에서 스스로 해보세요. 자, 24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3으로만 이루어진 n자리 자연수 중에서 1, 2, 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연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겠대. 자, 예를 들어 동그라미 뭐다? 아, 어려운 문제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줬구나. 예를 들어줘도 못 풀어. 약간 이런 거지. 예를 지가 들어줬어. 3, 2, 1, 1, 1, 2, 3은 맨 끝에 1, 2, 3 밑줄 1, 2, 3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3, 2, 1, 1, 2, 3 되어 있으니까 끝부분 1, 2, 3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너는 그러한 자연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1, 1, 2, 2, 3 얘는 1, 2, 3이라는 숫자 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연수예요. 그런 것들을 세라는 거지. 모든 한 자리, 두 자리 수는 1, 2, 3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A1은 3, 1 또는 2 또는 3, A2는 첫 자리가 1, 2, 3, 두 번째 자리도 1, 2, 3, 그래서 3의 제곱까지. A3은 3의 3승에서 1, 2, 3이라는 숫자를 하나만 제외한 26가지라는 거야. 너네한테 뭘 줬냐면 A1, A2, A3을 제공을 했어요. 그때 A5를 구하시고 A5를 괄호 1번을 이용해서 구해봐라. 관계식을 찾고 그 다음에는 그냥 대입만 하면 A5를 구할 수 있어 라는 거지. 그지? 사실 관계식을 찾으면 당연히 A5는 구하겠지. 그러니까 7점짜리 문제인 거야. 한 번에.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찾냐는 거야. 자, 그래도 개친절한 게 뭐냐면 너는 AN이라는 게 AN-1, N-2, N-3 요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하게 된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해볼게. 봐봐. n자리니까 n자리수를 만드는 게 an인 거고 그 an이라는 게 앞에 쭉 이렇게 오다가 여기 n 빼기 3개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an이라는 n개를 저 조건에 맞춰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 an과 그러니까 an-1에서 an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an-1은 뭐냐면 여기까지가 an-1, 그러니까 n-1개죠. 여기까지는 1, 2, 3이라는 숫자열이 없는 거야, 지금 현재. 1, 2, 3이 없어. 예컨대 뭐 1, 3, 1, 1, 2, 뭐 1,
3, 2, 몇 컨데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1, 2, 3이 없지, 그지?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을 수 있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1, 2, 3이 없긴 하지만 여기에 그렇다고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 3은 그렇다고 무조건 못 들어가? 그건 또 아니지. 왜? 이렇게 돼 있으면 3이 들어가도 되지. 아, 되게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래? 그럼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상황은 마지막에 1, 2, 3 이런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1, 2, 3으로 끝나게 되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은 어디서 세면 될까? 앞에 n-3개를 세. 이게 a n-3이지. 그리고 1, 2, 3으로 끝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뒤에 문자가 1, 2, 3이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이거를 빼주면 될 것 같은 거야. 어디에서? 여기까지 한 게 얼마야? a n-1이지. 곱하기 뒤에는 아무거나 세 가지. 이럴 수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되나? 그럼 안 되나? 저게 1로 끝나고 n-2로 끝난 다음에 n-2에서 2로 끝나고 n-1에서 3이 못 들어가니까 그것보다 빼야 돼. 응? 다시 물어. 그러니까 그 n-세 번째 1 들어가고 n-2번째 2 들어간다고 하면 n-1번째 3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a n-2가 이제 식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응? 봐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안 되는 거를 빼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원래 앞에 n 빼기 3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뒤에 3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를 고민을 해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거를 내가 n-3개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을 하더라도 여기에 앞에 예를 들면 1, 2로 끝났으면 3 같은 게 이제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아예 여기까지를 잘 만들어줘. a, n-1까지. 그리고 여기를 3이 없는 것만 해. 그냥 1인 거 2인 것만 세. 1, 2로 끝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3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되겠지. 3으로 끝나는 거는 언제만 문제가 되냐면 그 직전에 2, 1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그지? 근데 요거는 상관이 없어. 요거 세는 건 2의 a, n-1일 것이고 그리고 요렇게 끝나게 되는 경우는 앞에 여기서 n-3개가 a, n-3이겠죠. n-3까지는 괜찮았는데 1, 2, 3으로 딱 끝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그지? 그러면 이 경우를 어디서 빼줘야 되는 거야? 이걸 전체에서 빼면 안 나오나? 그러니까 저게 n-3까지가 1로 끝나고 그 다음에 n-2번째 자리에서 2가 되고 n-1번째 자리에서 3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건 안 되지. 그거를 이제 따로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또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n-얘를 만족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포함하는 거니까 자리에 상관없는 건가요? 응? 굳이 저걸로 끝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1, 2, 3. 어떻게 세주면 좋을까? 되는 걸 세는 건 요거고 n-2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앞에 n-3개가 있고 a n-2까지 왔다고 치자. 두 개를 더 정할 수가 있지. 근데 사실 이미 a n-1까지 들어가는 거 자체가 얘가 되는 거를
센 거잖아. 여기까지 다 만족을 하는 것들이 이미 센 건데 여기서 새롭게 센다는 게 중복이 될 텐데 세고 나서 안 되는 것만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이게 안 맞나? 아까 했던 3an-1에서 빼기 an-3 요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게 an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나? an 빼기 1번째까지는 규칙을 다 만족을 했어. 1, 2, 3이 들어갈 때 마지막에 3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걸 빼고 싶어. 3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2, 1로 끝나는 경우 밖에는 없어. 근데 그 앞에는 최소한 규칙을 잘 만족을 해야 돼. 그게 an-3개야. an-3으로 했고 1, 2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지? 여기까지 잘 정의가 되죠? 3으로 끝나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답이 이거였던 것 같은데? 하나가 0이에요. 내 기억에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an-1이 너가 3이니까 300 q가 0이고 너가 마일. 그래서 답이 299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에 A5를 구하는 거고 어디 보자. 맞으면 수업 마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299가 답이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끝에 1, 2, 3이 나오는 것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는 대신 조건에 맞춰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게 an-3.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악랄한 게 q가 0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q가 0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가운데가 0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 항을 마치 3개인 것처럼 줬는데.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그 다음에 그냥 대입하면 A5가 나오죠. A5 대입하려면 5가 되려면 A4랑 A2가 필요한데 A2는 알고 있고 A4를 구하려면 A1과 A3을 알아야 되는데 A3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구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비나법을 이용한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제로 많이 있으니까 잘 풀어보시고 숙제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충분히